네,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한 25분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 6분의 패널생께서 나와 계십니다. 소개드리면 삼성서울병원의 김은경 교수님, 부천세종병원의 손봉현 교수님, 아산병원의 유재석 교수님, 삼성서울병원의 한주영 교수님, 성모병원의 홍석범 교수님, 서울성모병원의 황병희 교수님, 이미징 또 서전 인터벤션 쌤들이 다양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활발한 디스커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성균관의대 김은경입니다. 저는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이고 네 분 교수님의 너무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펠러 스페셜리스트인 김진진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GDMT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언제까지 과연 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티어를 보내야겠다 아니면은 좀 더 GDMT로 유지가 되겠다라고 좀 이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GDMT를 해가지고 시비어가 예를 들어 모더레이트로 줄었다면 그 환자를 그냥 계속 티어 없이 끌고 가시는지 왜냐하면 모더레이트로 줄었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이제 리절브가 별로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계속 이제 좀 좀 나빠지고 또 좋아지고 이런 입원을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마나 줄면 나는 티어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가 늘 궁금한데 교수님의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3개월 정도는 맥시벌 지지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제 처음에 환자가 진단받고 3개월 정도 충분히 이제 약을 쓰고 다시 한번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정말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모더레트 정도거나 환자가 뭐 증상이 전혀 없다면 사실 모더레트여도 증상이 전혀 없는데 보험도 안 되는 치료를 권유하지는 사실 애매한 경우도 많고 또 환자가 증상을 평가해서 단순 심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래 환자라면은 CPS 같은 걸 정말 해서 객관적인 에비던스를 보고 암만 퍼포먼스가 좋아졌고 환자가 초음파에서 MR이 많이 줄었으면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금 관찰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하스피탈레이제이션 풀마너리 에데마로 왔을 때 그때는 확실히 보낼 타임인가요? 네? 두 번 지금 한 번 해서 네. 3개월에서 좋아져서 증상은 네. 뭐 니아 2, 1, 2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와서 이제 물 빼고 하여튼 입원을 했을 때 그때는 네. 확실하게 저희가 더 늦지 말고 티어를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환자가 한 번 입원을 하고 메nin지스 집에 간 다음 또 왔을 때 근데 또 왔다는 거는 결국은 같은 애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왜 환자가 왔는지가 중요한데 저희 환자도 처음에는 이제 입원하고 태어났고 두 번째 왔을 때에는 APB 생겼거든요. APB RVR 때문에 3% 빠진 걸로 보고 그때는 APB를 좋아지지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한다 해서 APB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APB 해결했는데 또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어 저희 환자는 치였던 거였어요.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입원하는데 원인이 명확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면 치료까지 생각 필요가 없는 거고 원인이 이제 APB 여전도 없지만서 또 이제 환자가 나빠진다면 그때는 치료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쉬운 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보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환자들의 어떤 그 클리니컬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풀 메디케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뭐 6개월 지나서 또 크레아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설사하면서 또 디하이드레이션 돼서 실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코앞 라이크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보고 티어가 가능해서 베니핏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미리 주의 있게 보고 있다가 뭔가 이벤트가 생기거나 뭔가 나빠지는 사인이 보이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권해도 지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한데 지금 그 뭐 단순히 뭐 얼마를 치료하고 뭐 해서 또 두 번째 이벤트 생겼다 이때 뭐 바로 티어를 한다 하자 그래도 환자들이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티어가 도움이 될 만한 환자를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외래사에 그래서 에코 보고 이런 하트페일러 환자 있을 때 아예 티어가 가능한 사람은 아예 표시를 해놓습니다. 티어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씩 올 때 이제 자꾸 이제 한 번씩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팔로우 하다 보면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셔서 제가 잡아야 될 것 같아 잡았고요. 일단 저는 부천 세종병원 흉부외과 손봉현입니다. 흉부외과 학회보다 훨씬 재밌어서 지금 감명 깊게 보고 있고, 서전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있고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ACC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세컨더리 MR에 대한 아이솔레이트 밸브 서저리에 대한 리얼로드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고 뭐 잘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서전으로서 봤을 때는 그 부분 좀 안타깝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우리가 극복해야겠다. 좀 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저희 병원에서 OP 컨퍼런스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물론 다른 병원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서전 입장에서 봤을 땐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떤 환자 시비리티 좀 더 증가하기 전에 좀 리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서전 입장에서는 일단 리듬 체인지가 있었을 때면 그 이전에 좀 리퍼가 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병원은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예전에 이제 오픈하트를 받으셨던 올드에이지 페이션트여서 저희가 M티어를 했거든요. 했는데 원래 계획은 클리핑을 뭐 한 군데 하고 나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고민을 하다가 에디셔널하고 하나를 더 하고 나서 환자가 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에크모를 달고 나왔는데 결국 환자는 그 다음날 이제 익스파이어를 했던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김준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엣지 투 엣지 리페어라는 것 자체가 서지컬 테크닉 중에 하나 이제 알페리 테크닉을 응용해서 이제 인터벤션으로 한 것인데, 실제 OP 필드에서 하는 알페리 테크닉은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 셀라인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엣지 투 엣지 리페어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다시 풀고 다시 다른 부분에 고정한다든지 이런 리어드저스먼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MTR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혹시 갖고 계시는지, 망설이게 된다면 어떤 케이스에서 그걸 좀 망설이게 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아마 이거나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들이 사실은 결정을 더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인터벤셔니스트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테크니컬하게 잘 이걸 잡을 거냐, 안정적으로 잡을 거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두 가지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저를 컨버전 되는 케이스들이 저희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험하는 케이스 중에 많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더 욕심을 낼 때 아마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어떤 시술을 이제 얼마만큼 해서 MR을 얼마만큼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MR이 그레이드 2 이하로 줄어드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MDPG가 보통 이제 5 이하로 조절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더 해서 이게 과연 이걸 잘 잡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MR을 줄여놓으면 앞서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자한테 베네핏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지, 서저리처럼 이제 100% 저희가 MR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까 이미징을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MR을 얼마큼 줄이는지 저희가 지금 바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줄이려고 여러 번을 하다 보면은 이 클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펌합니다. 한번 딱 잡으면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돼서 여러 번 이제 잡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어떤 밸브 자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경험이 좀 더 앞으로 더 쌓여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시저를 이제 저희가 하다가 그 폴모의 베인을 플로우를 재면요, 폴모의 베인 플로우 리버설이라고 그래서 MR에 의해서 폴모의 베인으로 리버설 플로우가 걸리는 게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잘 된 환자인 경우는. 그래서 그 에코로 그런 걸 좀 인덱스로 삼기도 하고, 또 거기에 프로시저를 하면서 LA 카테타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
MR이 물론 크로닉한 변화가 더 중요하지만 그 LA 프레셔가 살짝 줄어드는 것도 그런 프로시저를 더 이상 뭐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덱스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네, 앞서 말씀들 잘 해주셔서 저희도 그 클립 2개 잘해보겠다고 했다가 나와서 한 5일 괜찮으셨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시비어 MS로 확 이렇게 가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저거 했던 건 풀모너리 아터리 프레셔가 높은 거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한 70이 조금 넘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MR만 보고 MR 줄이겠다고 계속 클립을 하나 더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뭐 시술 후에 민피지가 5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달됐건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LA 프레셔가 더 올라가면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을 조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희 이제 이 티어 하시는 선생님들 루틴으로 라이트 하트캣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뭐 홍콩 선생님들도 그렇고 루틴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제너러티브 MR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지만 이 하프레프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는 하트페일리어 환자들의 세컨더리 MR에 대해서는 라이트 하트캣을 꼭 해서 바스큘러 레지스턴스도 평가하고 풀모너리 아터리 프레셔도 에코랑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티어가 지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서전 입장에서 저희 뭐 항상 하이리스크 환자 수술하고 나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환자들 확실히 티어를 하면은 훨씬 이스케믹 인설트도 없고 좋은데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해볼 만한 거는 무조건 해보고 또 서지컬 백업이 언제든지 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티어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서지컬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만 아니면 해보고 애매하면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를 놀랐는데 가나다 순으로 앉았는데 제 뒤로 두 분이 패널에 더 계신 거에 하나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인터벤셔니스트가 저밖에 김종선 강의하고 패널 저밖에 없어가지고 티어 세션에서 또 인터벤셔니스트가 이렇게 적은 거에 놀랐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최소한 모더리트 아래까지는 마일드 혹은 그 이하로 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김정은 선생님 뭐 재밌는 데이터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들도 있었잖아요. 전엔 레지듀얼 MR이 마이트럴 밸브 그레디언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이터도 있었고 저거는 또 디제너레티브 MR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MR하고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 사실 하나 넣어놓고 나서 혹은 두 개 넣어놓고 나서 레지듀얼 MR 프레셔 그레디언트 재기가 그렇게 막상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레지스트리 데이터들은 다 코어랩 분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회색지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지듀얼 MR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엇갈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 데이터를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 뭐 프라이머리 MR 같으면 사실 심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12월을 모더리트까지만 낮춰도 아마 잘 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입원 별로 안 하고. 모더리 MR 우리 보통 잘 살아가니까. 근데 이 세컨더리 MR은 워낙 LV 펑션이 나빠고 커져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또 스트로크 볼륨 늘어나고 혈압도 올라가야 추후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잘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레지듀얼 MR을 마일드 이하로 낮춰야 될 것 같고 서지컬 컨버전을 뭐 이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뭐 핫팀 디스커션도 잘하고 미리 이 환자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뭐 방을 비워놓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흉부외과 선생님들께 오늘 우리 이런 환자가 있다 이건 뭐 사전에 좀 충분히 좀 노티피케이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적극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레지듀얼 MR을
마일드 이하로 남기는 거를 저희가 인터벤션의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MS는 좀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뭐 류매틱 MS처럼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 6, 7 요 정도 돼도 더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은경 교수님이 환자를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레지듀얼 MS보다는 MR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세컨더리 MR이라면 더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 아무리 마일드로 줄이고자 하더라도 세컨더리 MR은 디제너티브 MR은 저희들이 뭐 거의 마일드든 트리비얼까지 쉽게 줄일 수 있는데 에이트리얼이나 벤트리클 펑션 MR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들어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디까지 줄일 건지를 한번 서로 컨센서스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이거 무조건 마일드로 가겠다 하면 하다가 이 디자스트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한 70%까지만 손대겠다. 뭐 한 30%는 좀 남아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보겠다고 한 사람은 과감하게 거기서 끝내야지 더 진행하다가는 이제 뭐 서지컬 컨버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처음부터 디스커션을 좀 많이 하고 몰폴로지에 따라서 또 어느 만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서울성모병원의 홍석범입니다. 저는 사실 영서전이어서 경험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사실 세컨더리 MR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트랄 밸브 세컨더리 MR만으로 아이솔레이티드 리플레이스먼트나 리페어를 한 경험이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센터 교수님들께서는 혹시 그러면 TER이 적절하지 않을 때 컨버전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서지컬 리페어를 계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요즘 이렇게 TER이 너무 성적이 좋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TER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절대 서질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을 그나마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티어가 나오기 전에 저희 병원에 이 코압트 라이칸 이런 거 뭐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시비어 MR에 이런 거 장명철 선생님 수술했습니다. 그 당시에 플렉서블 링이 아니고 리지드 링을 넣어서 굉장히 인트랙터블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리페어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한 10몇 케이스 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적이.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리페어도 수술하면 되는구나, 펑션 MR도 수술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게 인디케이션을 진짜 스트릭트하게 잡아서 MR이 진짜 그레이드 4에 엄청 심한 사람들, 거기에 이젝션 프랙션이 한 3, 40%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했을 때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에이트리얼 펑션 MR은 웬만하면 수술시킵니다. 저는 웬만하면 티어 안 하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면서 메이저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티어합니까? 돈도 싼데.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산병원에 우리나라에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머리 MR이 수술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좀 하이리스크고 뭐 이런 연세 좀 많으신 분들 충분히 유재석 쌤이 이렇게 아주 관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술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거 좀 티어 좀 돈 있는 사람도 하시라고 이렇게 돼야지 저는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프라이머리 MR이 성적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제일 쉽고 저희들 뭐 이건 저희들이 요즘 해도 1시간 반 뭐 이 정도 하면 당장 갈 수 있는데 비용이 비싸죠. 대신에 가슴 안 열고 하겠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벤트리큘러 펑션 MR, 아이트리얼 펑션 MR 이걸 억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술도 하기 싫어하는 걸 우리 시술로 한다고 이게 성적이 완벽하게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이 지금 뭐 저희 뭐 숫자가 보면 프라이머리 MR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이 보면 프라이머리보다는 훨씬 더 세컨더리가 많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고생도 많이 하고 뭐 하는 중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플로우나 혹시 또 패널 쌤들 중에 자유롭게 한 9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우백 교수가 또 김진진 교수가 이제 강의해 주신 것 중에 그 이제 RV 디스펑션에 있는 그 유로 SMR의 그 스테이지 4에 해당하는 그런 RV 디스펑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지 않다. 근데 다 누구나 이제 동의하는 건데 그 RV 디스펑션을 재는 인덱스가 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뭐 RV PA 커플링이라는 그거를 이제 해주시거나 그런 걸 했잖아요.
이제 RV를 탑C로 하고 PASP는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에코로 재보시면 알지만 탑C 15도 될 수 있고 16도 될 수 있고 그 소노그래퍼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에 따라서 예? 그리고 IVC 다이아메타를 15로 할 건지 20으로 할 뭐 다이아메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TRVMAX가 아니라 PASP로 하거든요. 그래서 10을 더하냐 20을 더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막 확 틀려져요.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RV 페일러를 정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멋진 그림을 저렇게 그 잭이나 그런 멋진 저널에 내는 게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내신 걸까? 저는 정말 그거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우백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라이트 하켓에서 라이트 하프 페일러의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RA 프레셔거든요. 우리 뭐 30년 전부터 말하는 CVP, RA 프레셔가 올라간 사람들 예후가 안 좋다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이널하게 프레셔가 걸리는 데가 RA니까 RA 프레셔를 좀 제외될 것 같고, 또 그거에 의해서 리버 페일러가 와서 리버 디스펑션에 아사이트가 있는다든지 플레이트레이시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인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RV 페일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 사인들이 있고 RA 프레셔가 많이 올라간 사람들은 좀 수술 결과가 안 좋을 테니까 그 티어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인덱스들을 한국에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정우백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교수님 말씀 뭐 100%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6월 달에 인터벤션 학회에 가보니까 재밌는 세션이, 라이트 하트켓에 대한 세션이 하나 따로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잊혀진 프로시저인데 다시, 그러니까 인터벤션 선생님들도 요새 라이트 하트켓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그 베인 펑처하는 것조차도 인베이시브하다고 프레셔 재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해 하셔서 검사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제가 보여드린 탭C 데이터는 이제 이전에 2008년부터 19년까지 있던 에코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파라메터를 만들려니까 탭C 나누기 RVSP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김진진 교수가 보여준 라이트 벤트리클 스트레인은 그래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에코 하시는 분이 에코방에서 라이트 벤트리클 스트레인 걸어가지고 컨트랙틸리티랑 RVSP 계산한 걸로 파라메터를 만들어 보자. 아마 프로스펙티브하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았을 건데, 근데 그거를 이미징하는 사람이 에코 가지고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라이트 하트켓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에코 하는 사람이 라이트 하트켓을 직접 하는 사람, 뭐 우리 정혁 교수님처럼 그렇게 직접 메저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RV 디스펑션을 평가할 수 있는 파라메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세컨더리 MR에 저희들이 프로시저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정우백 선생님 잘 보여주셨는데 코앞-like 인디케이션에 어떻게 하든지 스테이지가 3, 4 가기 전에 스테이지 2 미만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성모병원 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진짜? 뭐 세컨더리 MR에 핫 페일리가 있는데 도부타민 안 쓰고 있고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없고 RV 프레셔 안 넣고 이런 환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해보다 안 되면 하는 프로시저가 자꾸 티어가 되다 보니까 이 세컨더리 MR에서 결과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에이트리얼 펑션 MR 뭐 좋다 그러지만 그거는 프로시저하는 분들이 힘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뭐 80세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60대만 돼도 수술해서 하는 게 훨씬 나중에 AP 해결하지 못하면 애뉴러스 커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딱 그 틈새 시장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벤트리큘러 펑션 MR 이젝션 프랙션 20%에서 30% 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30% 미만은 해주고 난 뒤에 별 재미 못 보고요. 그 다음에 RV 프레셔나 이런 것들도, RV 펑션도
이거 좀 더 스트릭트하게 정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딱 하나 그게 아까 우리 김진쌤 보여준 케이스 같은 건데 이 하트 페일러가 있으면서 벤트리큘러 펑셔널 MR이 좀 있는데 APB 생기면서 확 나빠진 사람. EF는 한 40% 이상쯤 되는데 APB 많고 두 가지 컴포넌트 같이 있습니다. 벤트리큘러 펑셔널하고 에이트리얼 펑셔널 MR. 이런 사람이 나이가 좀 많다. 이런 사람을 해주면 100에 100 다 좋아집니다. TR 다 줄고 다 좋아지는데 이젝션 프랙션이 30% 미만에 완전히 나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서 잘 줄여도 결국에는 시름 하다가 뭐 돈 그만큼 투자한 값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에이트리얼 펑션 MR은 또 남아가지고 계속 MR이 또 남아가지고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 정우백 쌤 말씀해 주신 같이 이 인디케이션을 저희들이 조금 스트릭트하게 잡아서 좀 빨리 해주면 이게 라이트 사이드까지 가기 전에 해줄 수만 있다면 그 환자가 억셉터블 하다면 보험이 되고 해서 된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인터벤셔니스트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 굉장히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날이 그때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타비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분 정도 하면 되세요. 네.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자 여러분,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